국화씨 어떻게 세 표나 받았을까요? 압도적일 것 같지 않은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데는 숨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스터 서처럼 외모가 압도적이라서 우리 국화씨가 몰표를 받았다.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옥수님이라든가 현수님도 각각 한 표를 받았죠. 다른 경쟁자들을 누를 만큼 압도적이라 한다면 가끔 나오고 있는 나는 솔로 사례에서처럼 표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닐까요? 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떻게 찾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찾으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죠? 저랑 같이 나는 솔로 사계의 중요 장면들을 같이 훑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여성들이 중간에 이제 앉아갖고 서로 캔디를 나눠먹는 장면. 자, 그때 미공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나도 좀 이제 하면서 헛기침하고 캔디를 나눠주러 갔을 때 같이 먹자고 한 사람은 제일 오른쪽에 앉아있던 국화님이시죠. 마음에 안 들거나 싫으면 보통 네 하면서 넘기는데, 근데 잘 보면 피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미스터 공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 못되진 않는다, 거절한 건 아니다 라고 국화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옥수님과 차이가 있죠. 옥수님은 미스터 조우님이 옥수님을 선택했을 때, 자, 거울 눈뽕을 받고도 시선 상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눈부셔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옥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반대로 국화님 같은 경우는 이제 눈뽕을 맞아도 그렇게 싫어하는 내색을 크게 안 내요. 이 국화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걸 쫙 들어보면은 명백하게 좋은 티를 내지도 않지만 명백하게 싫은 티도 안 내요. 국화를 만나는 사람들은 괜찮네? 이 사람도 적어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라는 인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남성들에게 어필하는 폭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편이죠. 옷으로 치면요, 남녀노소 자유롭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핏이 잘 서는 청바지와 같습니다. 반대로 옥수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소화할 수 있는 화려한 여미복 같은 느낌이 나고요. 현수님 같은 경우는 현수님처럼 귀여운 사람만 잘 소화할 수 있는 후드티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정수님과 영자님은 그러면 국화님에 비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옷으로 치면은 래퍼 등 특정한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 홍대와 장소를 찾아가서 왜 이 옷을 사야 되는지 판매하는 옷가게라고 보고 있습니다. 26기 때 정수님은 상철님을 찾아가서 데이트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함께 대화적 하면서 썰을 풉니다. 그래서 실제로 1시간, 2시간 넘게 대화를 하죠. 영자님도 마찬가지로 상철님께 슈퍼 데이트를 쓰고 여행 스타일은 어떻냐,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냐고 묻는 등 본인이 먼저 찾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영자님하고 미스터 지인님과 대화했을 때도 영자님의 화법을 쫙 들어보면은 운전 잘하세요? 무서워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그렇게 미지와의 관계를 더 이어나갈 생각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크게 대화하는 장면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정수님도 딱히 남성들에게 자신을 선택할 법한 어필이 등장부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정수님은 여성들과 주로 많이 대화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화님이 미스터 공이라든가 미스터 서라든가 미스터 차에게 긍정적인 어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차는 뭔가 국화랑 얽힌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자, 미스터 차의 장신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카메라의 초점은 26 영자가 만지작거리는 거에 돼 있지만 실제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국화였죠. 즉 미스터 차는 국화가 옆에 있는 걸 보면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느꼈고, 그것이 미스터 차에게 어필이 된 거라니까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많은 남성들에게 가능성 있고 문이 닫혀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 그것이 국화님이 3표를 받은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번 사계 1화는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작진이 자기가 정한 룰을 자기가 파괴했습니다. 첫인상을 선택하기 전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이 왜 나오는 거예요? 대화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외적인 첫인상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나왔던 무언가가 남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첫인상이 아니죠, 두 번째 인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국화님이 미스터 서에게는 저 오늘 화장 너무 진한 것 같지 않아요? 라고 간접적으로 어필한다거나, 혹은 미스터 공의 어필에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바로 앞에서 보니까 더 떨리네요 같은 말들을 그냥 빵 터지면서 여유롭게 웃어 넘기거나, 미스터 차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장신구를 유심히 봐주고 칭찬을 적절히 한다거나, 자신이 열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려있음을 보여주게 했던 제작진의 장르 파괴적인 부분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제 말에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카메라가 이때까지 안 보여줬고 이번 기수만 보여줬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새롭게 남녀가 만나서 짝을 찾는데 첫인상이라고 다 첫인상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안 보여주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수들과의 차이가 뭐냐면요, 가령 잔잔한 기수인 나는 솔로 32기, 사람들이 가든 파티를 하거나 차에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요, 첫인상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첫인상은 그랬는데 대화해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하는 화법이 많이 나와요. 이전 기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32기나 그 이전 기수의 긴장감을 높이는 원인이었어요. 외모는 그럴듯했다. 근데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 기수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모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무언가가 첫인상 선택에 작용했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방송 처음에 국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필이 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즉 남자 출연자들은 옷가게에 방문을 했을 때 이때까지는 출연진들이 겉으로 보기에 멋진 옷만 골랐다면 지금은 그 옷을 실제로 탈의실에서 입어보기도 하고 거울에 비춰보면서 정말 나랑 맞는 옷인지도 같이 함께 확인을 한 후에 첫인상 선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국화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을 밀어내지도 그렇다고 확 당기지도 않는 화법이 결합이 되면서 더더욱 남자들은 국화님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첫인상에 상당히 강력한 상승 효과를 이뤄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온전히 왜 국화가 3표나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이 빠졌냐면요. 구체적으로 국화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이 국화가 미서라든가 미공이라든가 했던 그 대화 내용을 쫙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서와 국화가 했던 대화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미서가 처음에 일부러 이름을 외웠다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일부러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저는요, 국화씨가 그러면 지금 미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거네? 우리가 재출연자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미서가 얘기합니다. 나 벼락치기 하고 왔다고. 최신에 한번 싹 보고 왔다. 그때 다음에 국화가 얘기하는 게 의미심장해요. 저도 그때 안 봤다. 어느 순간 미러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국화는 어쩌면 미스터 서가 남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딱 생기면 직진하는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국화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원래 남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걸 듣고 미서가 나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화가 이게 들어가요. 오늘 화장 너무 진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미서도 되게 안전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국화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화는 미서가 약간 말실수를 했거든요. 다들 너무 화려하다. 지금 방금 국화는 자기가 화장한 거 보여주면서 나 화장 별로 안 진하죠? 나 청순하게 보이죠? 라는 걸 어필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서가 말을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그쵸? 하지만 국화는 거기서 말 더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미스터 서가 인터뷰를 하면서 국화의 남다른 아우라를 느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빠져도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갑자기 국화가 나 좀 보세요 라고 하면 이 여자 잘못 먹었나? 음식이 상했나? 그러겠죠? 반대로 미스터 서의 하는 말에 그래요 나도 그래요 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공통점이 많은 여자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못할 거예요. 이 상반된 두 가지가 하나로 결합이 되면서 미스터 서는 자신도 모르게 국화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갈고리가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여성들을 만나도 국화처럼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나선형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 화법을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다면 미스터 서는 자신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은 사람이 국화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스터 서가 인터뷰했을 때 남다른 아우라를 느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화가 말하는 게 되게 독특하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미스터 공과 이야기할 때도 국화의 이 화법은 반복이 되는데요. 미스터 공과 국화가 했던 대화 내용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미스터 공은요, 미스터 서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자신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스터 공에게 당신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라고 하는 순간 미스터 공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날 좋아하나?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주도권이 자신에게서 미스터 공에게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국화는 오히려 칠링, 즉 다운을 시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미스터 공 같은 경우는 난 떨렸다. 난 이제 겨우 적응이 되었습니다. 떨림이랑 직접 보니까 이 느낌이 다르네요.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밀어붙여요. 그때 국가는 살짝 낮춥니다. 저는 약간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미스터 공님은 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짝 꺾어요. 여기서 미러링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도 미스터 공님 보니까 괜찮네요. 라고 한다거나 저도 좀 약간 그렇게 이제 앞에서 미스터 서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관계가 너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국화는 되게 말을요 완전히 놔주진 않아요. 나도 등산하는 거 좋아하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국화가 등산을 진짜 좋아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미스터 공의 입장에서는 같이 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같이 심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미스터 서였다면요 조금 더 이 국화는 더 적극적으로 말했을 거예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 밖에 나가서 등산할래요? 라는 식으로 더 자신에게 끌어당기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계속해서 모호하게 안개처럼 흐려버리는 거죠. 그 미스터 공의 입장에서는 같이 갈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미진함, 결핍, 뭔가 이대로 가면은 내가 국화를 놓칠 수 있다는 거를 은연중에 풍겨주는 거죠. 그래서 후지산 얘기도 하고, 우리 미공이 글로벌하게 가시네, 후지산을 등산하러 가셨구나, 나도 이제 후지산을 등산하러 가겠다라고 했을 때도 국화는 거기에 많이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해요. 여기까지만 던져도 이 사람이 나한테 온다는 것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 아니냐, 미스터 공이 이제 들이대듯이 얘기를 하니까 약간 그냥 뒤로 물러선 거고, 반대로 미선은 조금 국화씨가 마음에 드니까 더 세게 얘기한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보기에는 국화가 지금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던지는 나 화장 어땠어요? 라고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이 공통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맥락과 타이밍이 너무 유사해요. 즉 상대방이 전환될 쯤, 상대방의 감정이 끌어오거나, 반대로 미스터 공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하면 국화를 얻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그 애매모호한 순간에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같은 타이밍, 같은 맥을 다 끊고 들어가는 거죠. 옷가게로 치면은 첫 번째 옷을 입었지만 두 번째 옷도 세 번째 옷도 궁금하게 만드는, 다음 신상을 기다리게 만드는 옷 자체에 호기심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유를 국화의 절묘한 화법이라고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목이 자연스럽게 몰릴 수밖에 없는 곳에 매 분기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라인업을 하고요. 그리고 들어선 손님들에게 처음에 옷을 구매함과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옷도 사고 싶어지게 만들게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번 사계에서 국화가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은요, 비슷비슷합니다. 너무 강하게 당기면 부담스럽고요, 너무 빨리 밀어내면 더 알아볼 이유가 사라집니다. 국화는 사람들을 확 당기지도 그렇다고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직 전부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아주 작은 틈을 남자들의 마음속에 남겨놨죠. 결국 첫인상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건 가장 화려한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한 걸음 더 가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러면서도 다음 모습이 궁금한 사람이 오히려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국화가 받은 세 표는 단순히 세 사람이 같은 외모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세 사람 모두가 그 작은 틈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깊이 탐구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